지난 토요일 날 부산대학교 불교 바람일에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도 나는 열심히 내가 그 창립 회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동아리방에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점안식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부산대학교 불교 바람일회의 지도를 범어사에서 지금 맡아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범어사 사회국장 스님이 지금 바람일회 지도법사시기도 하고, 그래서 범어사가 애써주시는 덕분에 이제 바람일회가 좀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늘 고맙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제 어떤 그 작가분이 아이들 동아리방에다가 요만하게 청동 부처님을 조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토요일 저만 의식을 해서 저도 참석을 했죠. 그날 범어사 주지스님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범어사가 이 대학생 복역에 대한 관심을 이건 그 주지스님까지 참석을 하셨다 하면 그 얼마나 그런 연결선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는데, 그날 이제 그 범어사 주지스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우리가 자주 듣는 주제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가 하는 공부가 있다 보니까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이에요. 그 스님 설법 잘 하시더라고. 지난번에도 이렇게 다른 자리에서 그 설법하시는 데 이렇게 좀 참석을 해봤는데 참 그 설법을 잘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요번에는 금강경의 한 이야기로 설법을 하신 거예요. 금강경에 보면은 이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해서 삼세신 불가득, 워낙 유명한 그 구절이고 화두처럼 되어 있죠. 그게 이제 금강경의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그 덕산 스님이라는 옛날 고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 대해서 내가 최고다 이렇게 그 금강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자신 있어 하는 스님이 어떤 형편 때문에 이제 남쪽으로 내가 가서 금강경을 제대로 좀 보여주고 와야지. 이래서 이제 가다가 어떤 곳에서 이제 떡을 파는 노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파한테 때가 됐으니까 점심 겸 내가 점심으로 먹어야겠으니 떡을 좀 파시오. 여기 이제 아주 유명한 이런 고사 있죠. 그랬더니 이제 이 떡 파는 노파가, 그래서 떡 파는 노파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주 정말로 높이 공부한 어떤 학자, 스님 이런 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이란 얘기죠. 그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떡을 파는 건 어렵지 않지만 스님 그 배낭엔 뭐가 들어있어? 하니까 금강경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떡 파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 금강경에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테니 이 질문에 대해서 스님이 답을 잘 하면 내가 공짜로 떡을 좀 드리겠고, 답을 못하면 떡을 안 팔 거야 이래 한단 말이야. 그래서 금강경에 이제 워낙 자신 있는 스님이니까
뭐 말씀하시라. 이랬더니 이제 점심이란 말이 우리가 점심을 먹는다 하는 게 마음의 정을 찍는다 이런 말이란 말이야. 점심이. 그러니까 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스님이 지금 점심을 먹겠다라고 하는데 마음의 점을 찍는 일, 과거심에 점을 찍겠소, 현재심에 미래심에 점을 찍겠소.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소? 세 가지 마음도 얻을 수 없는. 이럴 때에 이제 이 스님이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멀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이제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어디에 점을 찍을까? 이제 요 말씀을 이제 바로 그 덕상 스님의 일화를 가지고 이제 범어사 주지 스님이 그 설법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 나도 뭐 충분히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만은 뭐 요새야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 기준에 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의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 물론 뭐 이제 니까야에도 보면 우리 상서로운 하룻밤경이라든가 뭐 삼켜버린 경이라든가 뭐 이래가지고 그 과거와 미래, 현재에 대한 과거로 끌려가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고 오직 현재에서 영호하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이 기본적인 가르침이 있지요. 뭐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주제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으로 하나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교재를 공부하려 하는데, 아소카 부부님 어떤 생각이 들까? 이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불가득 얻을 수 없다. 네, 예, 원래 아뜨마는 아니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라는 표현은 맞겠지만 심은 또 생겨나는 것이니까 네, 현재 마음에 점을 찍어야 돼요. 그렇구나. 근데 금강경에서 현재심 불가득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현재심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라는 것이 점을 찍을 만큼으로 존재하느냐? 물론 이제 아소카 부부님 말씀이 뭐 맞는 말씀이지. 우리가 사띠한다라는 게 사띠라는 것이 눈 뜨는 거잖아. 무엇에 눈 떠? 내 마음의 현재에 대해서 눈 뜨는 거잖아. 내 마음의 현재 상태에 눈 뜬다 하는 게 현재심이지 뭐.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수행자라면 현재심에 눈뜬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나는 그 부분보다는 법부님이 시작하면서 말한 거 마음이 아뜨만이 아니다. 아뜨만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뭐 아뜨만 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사실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존재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성의 입장에서 당연히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아나따야, 아나뜨만, 그래서 무아라고. 그렇기 때문에 무아인 이것에 대해서 존재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라는 이것이 사실은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본질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건 이 마음이 참된 거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불교가 변해 온 문제가 있죠. 아마도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럴 때는 말씀하신 대로 삿띠해가지고 지금 상태를 본다. 요거는 사실은 삿띠해서 보는 거는 그 마음의 존재성, 본질 요렇게는 아닐 거야. 이 마음이 내가 어부님 표현에 딱 박수를 친 게 바로 그거거든. 생겨나는 거라고 하는 거. 이 마음은 존재성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현상적인 관점에서 그 생겨남. 어떻게 생겨나나요? 상과 수를 조건으로 심행. 심행은 상수. 상과 수의 과정으로 심이 생겨나는 거. 요거를 부처님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 이런 존재성의 측면이 아니라 현상성의 관점에서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생겨나기 때문에 이게 탐과 함께하는 마음일까? 탐과 함께하지 않는 마음일까? 진과 함께할까? 아닐까? 이렇게 16가지로 그 마음을 보는 거. 요게 심령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쨌든 삿띠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내 마음의 현재,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이런 작용성 해서 결국은 마음이라는 거를 어떤 존재, 본질 이런 측면으로 이런 본질적인 것인 내 마음을 과거에 점을 찍을 거요, 현재에 점을 찍을 거요, 미래에 점을 찍을 거요. 요렇게 아마도 접근하는 게 덕산 스님의 그 어떤 일화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그 존재성의 관점에서 어디에 점을 찍을까라는 접근보다는 현상의 관점에서 삿띠해가지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그것을 점을 찍자라고 하면 그 자리는 분명히 삿띠해가지고 눈 떠서 마음의 현재를, 근데 마음의 현재라는 것을 존재성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현상의 측면에서, 그죠? 존재성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게 악두만이 돼버리는 문제. 그래서 무아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선언되지 않는 단지 현상으로 있는 이렇게 접근하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의미.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존재성의 관점 말고 현상의 측면에서 마음을 좀 보아가지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래 할 때 오직 과거로 끌려가지 않고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현재를 염호하는, 요게 상스러운 하룻밤경 4개가 말해주는 거, 그리고 상켜버림경에서 말해주는 거, 공통된 의미잖아.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접근을 해보자 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존재가 아니라 현상 이렇게 본다면 바로 현상의 측면에서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이제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일단 이렇게 마음을 현상이라는 측면, 현상이라는 건 하게 다시 말하면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 그러면 생겨나면 어떤 일을 하나 하는 이제 이런 측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마음과 관련해서는 자, 첫 번째로 생겨는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야. 마음은 생겨나는 곳입니다. 이 마음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예, 상과 수의 관점. 심행은 상수. 그래서 상과 수의 과정으로 마음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 의미는 뭐냐 하면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식이 상과 수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 가지고 심이 되는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이제 심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겨난 다음에는 무엇을 하죠? 행위를 그죠? 심은 요 식이 인식하는 일을 한다. 위자나띠 위자나띠 띠 위냐나 분별해서 안다. 즉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심이라는 것은 탐으로 몸집이 부풀려진 상태로 인식에 이어서 행위를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심은 행위니까 어떻게 돼? 그 행위는 업이죠. 자, 요런 관계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경 하나를 나눠드렸는데 심과 관련해서 아주 주목해야 하는 경을 하나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심 이러면은 업이라는 개념으로 물론 이제 업이라고 하는 거는 순환해가지고 인식으로도 연결이 되죠. 요렇게 볼 때 업이라는 주제를 먼저 꺼내놓고 이제 심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드린 교재 한번 볼게요.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의 47번 마할리경이에요. 한때 세조는 외살리에서 큰 숲의 중각 강당에 머물렀다. 그때 리차위 사람 마할리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리차위 사람 마할리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악업을 짓고 계속해서 악업을 행하기 위해 대덕이시여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조건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 업을 악업이 있고 선업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무엇이 원인이고 조건입니까? 달리 말하면 포괄해서 업을 짓는데 원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부처님 악업을 짓고 계속해서 악업을 행하기 위해 마할리여 망이 원인이고 망이 조건이다. 악업을 짓고 계속해서 악업을 행하기 위해 마할리여 진이 원인이고 진이 조건이다. 악업을 짓고 계속해서 악업을 행하기 위해 마할리여 치가 원인이고 치가 조건이다. 악업을 짓고 계속해서 악업을 행하기 위해 마할리여 비열이 자의가 원인이고 비열이 자의가 조건이다. 악업을 짓고 계속해서 악업을 행하기 위해 마할리여 잘못 지향된 심이 원인이고 잘못 지향된 심이 조건이다. 악업을 짓고 계속해서 악업을 행하기 위해 마할리여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조건이다. 자, 똑같은 이야기를 선업을 짓고 계속해서 선업을 행하기 위해 대덕이시여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조건입니까? 선업을 짓고 계속해서 선업을 행하기 위해 마할리여 무망이 원인이고 무망이 조건이다. 선업을 짓고 계속해서 선업을 행하기 위해 마할리여
무진이 원인이고 무진이 조건이다. 선업을 짓고 계속해서 선업을 행하기 위해 마할리여 무치가 원인이고 무치가 조건이다. 선업을 짓고 계속해서 선업을 행하기 위해 마할리여 열이 작의가 원인이고 열이 작의가 조건이다. 선업을 짓고 계속해서 선업을 행하기 위해 마할리여 바르게 지향된 심이 원인이고 바르게 지향된 심이 조건이다. 선업을 짓고 계속해서 선업을 행하기 위해 마할리여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조건이다. 마할리여 이런 10가지 법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여기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라고 또는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라고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마할리여 이러한 10가지 법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비법의 행위와 안정되지 못한 행위라고 또는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라고 알려진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 마음이 생겨남에 이어서 업을 짓는다 라는 요 부분을 놓고 선업과 악업의 원인 조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좀 살펴봅시다. 뭐니 해도 지금 업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 업의 원인 조건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뭐였죠? 악업의 조건. 뭐 그래 일단 이제 악업의 경우로 볼게요. 악업의 경우로 보면 첫째로 망, 진, 세 가지가 나왔죠. 요 망이라고 하는 게 뭐죠? 바로 책에는 여기다가 망을 표시하고 있는데 상과 수의 과정으로 탐이 생겨나면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만들어지는 것이 심행이잖아. 그런데 요 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상납아라고 하는 왜곡된 알에 이어서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즐거운 느낌을 항상 하다고 잘못 알아가지고 근데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것이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 그러면 당연히 좋지 뭐. 바로 그게 탐이잖아. 그죠? 그렇게 좋은 거야. 즐거운 느낌은 좋은 거야. 괴로운 느낌은 나쁜 거야. 하면 진이 될 거고. 그렇게 좋은 거요라고 하는 탐이 심이라는 마음의 몸통의 절반이란 말이야. 절반의 몸통은 식이고 절반의 몸통은 탐. 요래 되죠. 그러니까 마음의 몸통이 이건 좋은 거요라고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마음이 어떤 성질을 가져요? 그 좋은 거를 바라는 성질을 갖잖아. 그게 바로 마음이 가지는 성질이라고. 우리가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그 한역에서는 라가라는 말과 로바라고 하는 말 두 개를 다 탐으로 번역을 했죠. 그런데 원어가 달라. 그리고 경에서는 라가와 로바라는 말을 엄격히 구분해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라가는 탐이라는 원래의 한역을 그대로 쓰고 로바를 망이라고 지금 설명한 대로 바람, 탐이라는 몸통에 의해서 즐거운 느낌을 바라는 성질, 마음의 성질, 그거 망 이렇게 번역한 게 지금 요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요렇게 그 망이라든가 진이라든가 치라든가 하는 뭐 보통 탐진치 이러지만 망진치 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악업을 짓는 원인이요 조건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나오는 것이 비열이 작의라고 나왔죠. 비열이 작의는 뭐죠? 업이 인식에 참여할 때 바로 망진치, 탐진치를 싣고 가서 참여하면 그것 때문에 왜곡되게 인식하는 그게 비열이 작의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뭐가 나오냐 하면 심을 말하는데 이 심이 어떤 거냐 하면 잘못 지향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못 지향된 심. 근데 요 지향이라는 거 여기 어디 있어? 지향이라는 게 어디냐 하면 따까에서 윗따까로 생각이 떠오르면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을 거쳐서 사유로 연결되는. 그래서 경은 의도가 곧 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런 그 유의적 행위에서 식이 머물 때 의도와 기대가 함께 머물러서 식의 속성이 되는 그런 걸 말하는데 여기서 바로 지향이라고 하는 것을 심의 지향으로 말하면서 심이 지향을 잘못하면 잘못 지향되어 있으면 그 마음이 업의 원인이요 조건이다. 사실은 우리가 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인식하는 마음입니까? 라고 하면 이건 정의사항이잖아. 위자나 띠띠 있냐나. 그러는데 심에 대해서는 이 심이 왜 행위하는 마음입니까? 라고는 경에서 그런 정의가 없어. 근데 바로 요 경이 알려주는 게 뭐야? 심이 뭐 하느냐 하고는 지향을 한다고. 지향하는 건데 이 지향이라는 게 바로 의도, 기대, 지향에서 이 업의 과정을 말해준다고. 그러기 때문에 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행위하는 마음이다. 왜냐하면 지향이라고 하는 이 행위 과정의 원인이고 조건이 되는 게 심이다. 이렇게 정의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악업에 대한 원인 조건 1번 망, 2번 진, 3번 치, 4번 비열이작의, 5번 잘못 지향된 심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 요거를 놓고 보면 우리가 그림을 좀 달리 그려볼 수가 있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삶이라는 것은 인식과 행위다. 그런데 이 행위는 욕탐에 의해서 인식으로 순환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인식은 따까에서 가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공되어서 행위로 전달된다. 이럴 때 이 따까 안에 심이 있고 바로 이 심을 전후해 가지고 탐진치가 있고 망진치가 있고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게 우리가 그간 공부한 거에 의하면 그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 또는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 이제 그런 거라고. 이래가지고 이런 삶의 골격의 근본 자리를 놓고 뭐니 해도 행위라는 것이 어디로 가요? 이게 존재로 가는 거잖아. 오염된 행위 취. 그러면 취를 조건으로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 그래서 마할리경이 설명하는 악업이 됐든 선업이 됐든 선업이 되면 무망무진 무치 열이작의 바르게 지향된 심. 그래서 그대로 요 골격은 똑같거든요.
요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요 딱가 안에서 심행으로 이 심이 존재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 생겨나서 업을 짓는 그런 현상의 측면으로 심을 파악해야 한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 심에 대해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그거 얻기 어렵다라고 무언가 좀 존재성의 관점에서 접근되는 것이라면 이제 니까야적인 관점은 그렇게 존재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현상적으로 참여해서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요 관점으로 마음을 이해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음을 이해하자라고 하면 이런 마음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요즘 공부하는 요즘 우리의 많은 관심은 어떤 개념으로 접근되어 있나요? 우리 남자. 그죠?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금강경을 보면서 그냥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인데 어디에 점을 찍을 것이냐? 라는 물론 이제 그 점 찍기 이전에 요 부분은 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내가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그 중에 점을 어디다 찍을 것이냐라는 요 관점은 사실은 마음을 존재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서 어디에 둘까? 이제 이런 측면으로 봐야 하는데 그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나는 니카야적인 공부의 접근으로는 마음을 과거의 점을 찍을까, 현재의 점을 찍을까, 미래의 점을 찍을까 요렇게 접근하는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과거에도 나의 마음은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이런 업을 지어갔고 현재도 나의 마음은 이렇게 생겨나서 이런 업을 짓고 있고 미래에도 나의 마음은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업을 지을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결정적으로 그런 과정들에 의해서 나한테 어떤 현상이 있을까? 과거의 마음도 이렇게 생겨나서 이런 업을 지어가지고 나는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업을 이어서 달라졌다고. 지금의 내가 바로 그 과거심이 생겨나서 업을 짓는 그 업지은 결과를 이어가지고 지금의 내가 되어 있다고. 지금 나의 마음이 요렇게 생겨나서 요런 업을 짓는 것을 이어가지고 나의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나의 미래가 요렇게 생겨나서 요렇게 업을 지음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또 달라질 거라고. 니카야가 과거로 끌려가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고 현재를 영호하라, 영호 이탐성열하라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거기에서 그 과거의 마음은 요런 존재성 요런 식으로 언급하지 않잖아. 다만 그 과거의 것, 현재의 것, 미래의 것 이런 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러면 그런 작용들을 이어가면서 나는 어떻게 변화하느냐. 물론 이제 니카야가 과거
과거로 끌려가지 말고 이러는 것도 사실은 과거의 그 마음이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내 마음이 과거로 가지 못하게 하라. 이런 거니까 조금 접근성은 다르지만 일단은 이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접근하는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약간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는 그날 범어사 주지 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설법하시는 말씀을 바로 앞에 앉아서 들으면서 이 법문이 요렇게 생겨남의 관점과 업을 짓는 관점, 요렇게 현상적으로 좀 현상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래서 업을 잇는 자라는 이 표현에 따라서 과거의 업을 이은 지금의 나, 지금의 업을 잇는 미래의 나, 이런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 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근한다면 참 그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런 정확하게 제가 어떤 표현을 한 거는 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요점은 그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생겨나는 것이고, 생겨나서 업을 짓는, 그래서 업을 짓는 원인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생겨나는 것에서 우리가 존재를 구하지 말자. 너무 거기서 마음이라는 게 본질이여 참된 것이여 참나여 이렇게 존재성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에서 조금 방향이 차이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하여간 생겨나는 것에서 존재를 구하지 말자라는 거. 그래서 이 마음을 존재성의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고 현상의 측면에서 접근하자. 그러자면 두 가지의 관점. 하나는 심행,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로는 바로 업을 잇는 자라는, 업을 잇는 자로서의 이게 이건 나도 남도 모든 중생들은 다 업을 잇는 자라고 요즘 우리 이제 아침 독서에서도 그 부분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현상적인 관점에서 업을 잇는 자라는 이 관점으로 우리가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이런 금강경의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거기에는 경우로 보면 오늘 소개한 마할리경, 악업과 선업으로 구분했지만 악업을 짓는 5가지 원인 조건, 선업을 짓는 5가지 원인 조건, 그 중심에 심, 마음이 있고, 그 심을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망진치 비열이작의 지향,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설명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에 대한 부처님의 관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말을 하느라고는 했는데 내가 재밌었어요. 필요한 이야기를 잘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하나의 주제로 했냐 하면, 이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그리고 덕산 스님의 일화, 이 부분이 워낙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그 구절을 범어사 주지 스님께서 설법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참 기분 좋게 들으면서 듣는 가운데 요게 요렇게 업을 잇는 자라고 하는 현상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니까야적인 어떤
관점 요렇게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설명해 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니까 내가 또 그렇게 말을 했고,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우리 책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